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 백소장입니다. 먼저 오늘은 원전 섹터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고요. 대장인 두산에너빌리티만큼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최선호 후속주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이 후속주 기업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와 매매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전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 벌써 10% 11% 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고점대에서 좀 눌리는 흐름이 나오니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죠? 이거 이대로 또 주저앉는 거 아닌지. 그동안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가다가 다시 꼬꾸러지는 게 아닌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도 어제 제작을 해서 올려드렸었죠.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 돌파 주춤하는 흐름인데 더 갈 수 있을까? 꽉 잡고 가야 할 이유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라든지 주가 분석 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짚어드렸기 때문에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또 채널 영상 찾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채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상이 많이 없어요. 이제 막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그래서 제가 이 월봉 차트를 어제 보여드리면서 6만원 구간대, 이 구간대가 지지 저항이 많이 일어났던 구간이다. 이제 매물대가 이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준다면 다시 갈 수 있고 눌리면은 다시 눌리는 건데 월봉상의 흐름에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린 가격대는 6만 1,000원대 전후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6만 1,000원대부터 전후를 해가지고 지금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고 지금 충분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흐름들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추세를 타는 종목들은 쉽게 수익을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지수를 끌고 가는 추세 종목들,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오늘 같은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상승력이 나오는데 모두 다 지금은 지수를 상방으로 끌고 가고 있는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의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수 또한 어때요? 추세를 타면서 쭉 올라가고 있죠. 네, 추세를 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종목들도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잘 끌고 가보셔야 된다. 그 관점으로 보셨을 때 지금처럼 주봉에서 양봉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양봉만 나오고 있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고 가봐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가 어디입니다. 목표가를 어디까지 봅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추세를 갈 때까지 끌고 가서 수익에 진짜 끝까지 싹싹 긁어먹는 거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보유자분들이라면은 꽉 잡고 계셔야 됩니다. 꽉 잡고. 뭐 증권사 목표가가 어디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추세를 잘 타가고 있는지 그것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먹으려던 수익분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거기에 집중하셔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홀딩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같은 경우 제가 꾸준히 앞으로도 올려드릴 거니까 그 부분들 또 채널 영상 체크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소식 업데이트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우리 대체로 오늘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이 배경에는 미국 원자력 관련주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과 함께 다시 부상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오클로라든지 미국 원전주죠, 카메코라든지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그죠? 그리고 BWX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라든지 뭐 전부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지금 상승력을 굉장히 뿜어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의 원전 오늘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은 미증시에서 먼저 강하게 좀 치고 올라왔던, 오늘만 올라온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좀 치고 올라온 지 꽤 됐습니다. 이런 흐름들의 지금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글로벌 원전 흐름의 핵심은 미국이 잡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원전 프로젝트, 여기가 지금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투자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잠시 소외됐던 원자력 관련주가 다시 한번 강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전력수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AI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산업 이런 것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내 전력 소비량이 그래서 빠르게 증가 중에 있다. 그래서 기존의 풍력과 태양광 뭐 이런 친환경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유럽 쪽에서 블랙아웃 사태를 겪으면서 또 원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기도 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인 것 같아요. 2025년 취임 직후에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원전의 지금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게 되는 가장 큰 핵심 키워드라고 보거든요. 뭐 인허가 절차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길었는데 18개월 이내로 단축을 하고 군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이런 것까지 원전 사용처로 포함을 시키는 등 정책적으로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거죠. 전방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지난 10년간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원전 수주를 독점을 해왔고요. 그간 이제 미국 원전은 오랜 시간 동안 좀 정체가 돼 있었죠. 신규 원전 건설 같은 경우는 규제라든지 비용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크게 둔화가 된 상태인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거를 이제 국가 안보 위기로 좀 규정을 하고 핵연료 공급망을 포함해서 전방적인 원전 생태계 재건을 본격화하려고 좀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지금의 원전 투자 열기는 단순히 유행이나 테마가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하면은 뭐 테마성으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던 종목들 뭐 이렇게 계속 돼 있었죠.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달라졌죠. 왜? 이제 미국이 산업 전략 그리고 지정학적 대응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원전의 흐름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장기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최근 미국 원전주 흐름만 봐도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원전주들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후속주, 최선호 후속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후속주는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은 원전 수주가 핵심 모멘텀을 자리 잡고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뭐 건설 붙으면 건설주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건설로서의 물론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 국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크게 요동을 치면서 움직일 수 있었던 모멘텀은 역시나 원전 수주가 됐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다른 건 뭡니까? 미증시의 원전주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이렇게 좀 고점에 올라갔더라도 횡보를 하다가 더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 종목은 어때요? 하방으로 좀 길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실적에 대한 여파, 건설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여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이런 내용들이 좀 불거지게 되면서 건설주 흐름이 잠시 안 좋았던 거. 그래서 이 흐름을 저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어쨌든 이 현대건설이 글로벌에서의 역량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눌림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좀 찾고 있었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하방에서 눌림이 있던 이런 추세대를 이어가고 있다가 이제 뭡니까? 6만원 기준으로 넘어오면서 지지력을 보여줬던 구간이죠. 급격하게 빼긴 했지만 빠르게 회복하면서 올라온 구간, 이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 벗어나면서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매수세가 나와줬다. 이 부분이 지금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의 핵심 포인트를 이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대형 원전 EPC 수행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증이 된 부분이 있는데, 바라카 원전 4기 건설을 좀 리드를 했고요. 예상과 일정 내 완료를 좀 잘 짜가지고 했다라는 부분은 글로벌 발주처에 지금 굉장히 강력한 신뢰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레퍼런스 자체가 향후 입찰 경쟁에서 굉장히 우위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시장 진입 채널을 좀 보유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지 글로벌 파트너와의 MOU 그리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지역별 입찰 운영 파트너십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유럽향 대령 원전 사업을 좀 들여다보면은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좀 구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핀란드 신규 원전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사전 업무 착수 계약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소식도 있었죠.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슬로베니아 신규 원전 사업도 지금 기술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참여 중에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2024년에는 불가리아 코즐로드이라는 사례에서 보듯이 경쟁사를 제치고 유리한 평가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나 일정 관리 능력이 입증이 된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정부라든지 발주처의 신뢰를 확보하는 강력한 요소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동 쪽으로 보더라도 이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와 업무 협약, 그리고 글로벌 원전 사업에 공동 진출 및 협력을 한다. 이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그리고 미국 빼놓을 수 없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클이라든지 CBNI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들과 릴레이 협약을 맺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규제와 현지화 리스크를 줄이는 좀 핵심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연말에는 미국 팰리세이즈 지역에 300MW급 SMR 2기를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건설 단독은 아니고 팀 홀텍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이 2023년에 홀텍이라는 기업과 원전 SMR 분야에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체결을 했고요. 영국, 우크라이나 진출도 좀 모색 중에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이 팰리세이즈 프로젝트 기술 협력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SMR 같은 경우는 미국 최초의 상용 SMR 프로젝트 중 하나로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 시에는 한국 원전 기술의 글로벌 수출 사례로 좀 평가가 될 수 있을 만큼 좋은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의 글로벌 원전 EPC 시장에 본격 진출을 또 의미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재정 지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현실화된다고 하면 현대건설의 모멘텀, 원전 모멘텀, SMR에 대한 모멘텀도 폭발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단순 시공사가 아니라 현대건설이 설계, 시공, 프로젝트 관리 이 역량을 갖춘 점이 특히 EPC 발주 구조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경쟁사 대비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북유럽이나 동유럽 프로젝트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어요. 미국, 핀란드, 불가리아 계속 이어서 원전 사업 본격화가 된다고 하면은 현재 주가보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신고가 돌파하고 있는 와중인데 현대건설은 이제 반등을 나오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근데 역량을 보자면 두산에너비티에 크게 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고 지금부터 잡아나가는 게 굉장히 좋겠다. 특히 현대건설의 주봉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그간 강조드렸던 이평선들이 있죠. 단기적으로는 5주선을 봐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20주선에서 30주선을 봐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30주선 물론 5주선은 가파르게 이탈을 했고요. 20주선조차도 가파르게 계속 음봉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그랬는데 30주선 근처에 와가지고 지금 지지력을 보이면서 이 라인대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까지 나와줬거든요. 그냥 이때가 제가 얘기드린 눌림목 공략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구간이다. 추천드리는 거는 62,000원 그죠? 62,000원 이하, 62,000원 전후, 6만원 전후 요 구간대에서 지금 충분히 분할 매수 공략이 가능하겠고요. 좀 눌리더라도 56,000원, 55,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모아 가시면은 매집을 하는 거죠. 요 구간대 이제 매집을 해서 가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장세가 충분히 펼쳐질 건데 그때 좋은 수익을 또 안정적으로 가져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한 가지만 더 보고 마감을 할 건데요. 실적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자, 2025년 6월 그죠?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170억 정도가 나왔어요. 이건 시장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실적이 좀 나왔던 거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좀 줄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조금 줄기는 했지만 주택 건축 부분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됐던 부분도 주요하거든요. 실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실적도 밝혀줘야 돼요. 지금 실적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2분기에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해외 플랜트 원가 부담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부담이긴 한데요. 원전 사업 확대 그리고 주택 수주의 구조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본격화되면은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연간으로 보실 때에도 매출력이 그렇게 크게 뭐 버라이어티하게 더 늘진 않는데 영업이익이 보시면 크게 늘어요. 영업이익이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라는 부분들,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좀 체크가 되시죠.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 추정치가 만약에 이번 3분기 때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저는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아직 주가에 원전 수주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차이를 보시면은 그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 원전 수주가 본격화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늘어가고 서버 시장도 늘어가고 전반적으로 이 전력을 요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수주 본격화는 반드시 일어날 거고,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은 그래서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눌림목에서는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건설 아직 안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많이 가네 그냥 손가락만 빨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두산에너빌리티 최선호 후속주인 이 현대건설 잡아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현대건설의 주가 흐름도 제가 채널에서 꾸준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을 때나 뭐 안 좋은 소식 있을 때에도 체크를 해서 주가 향방 같이 쫓아 드릴 테니까요.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